다시 이제 다이소. 시간이 아직 좀 있죠. 국민가게 다이소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게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이 만들어준 이름이야. 국민가게 다이소. 지금도 이런 문구를 쓰는 데가 몇 개 있더라고. 나는 젊었을 때, 서울에 살 때 종로 서점에 앞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 좀 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 만날 때는 우리 젊었을 때는 종로 서점에 가서 만나자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만나자 이랬다고. 거기 6.1약국으로 갑시다 하고 마산에 있는 6.1약국 이제 약국 하는 사람이 택시만 타면 6.1약국 갑시다 이래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6.1약국을 다 알도록 홍보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이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도록끔 하고 있고, 현재 젊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다이소에 둘이 연인이 들어가는 게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이소에서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 걸 많이 보고 흐뭇하다 이런 얘기해요. 일은 보이게 하라. 이 비슷해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지고 있는데, 칸막이를 쳐놓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통 이런 거는 저쪽 사람이 뭘 일을 하는지 알아야 대응이 되고 그렇거든. 그래서 칸막이를 좀 없애라.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파티션을 다 없앴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이야기만 듣고도 대충 돌아가는 거 다 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일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데 사람 진짜 없을 때 내가 직접 할 때 보면은 안 될 때가 많아. 아니면 메뉴를 제대로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 이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를 지시하고 그러면 이유로 답한다는 거야. 자기가 제일 싫은 게 이유로 답하는 거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답하는 거야. 아,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것인데 이유로 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얘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명동 다이소야. 12층 통건물을 다이소로 다 했어. 제일 비싼 동네 가게래. 오른쪽에 있는 강남 다이소에. 강남 다이소는 조금 달라, 다른 거하고. 강남 다이소를 처음 해놓으니까,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벤츠 끌고 누가 1,000원짜리 사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딱 열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는 거야. 비싼, 뭐, 잘 산다고 다이소 안 가는 게 아니다, 여기. 명동 12층 통건물로 다이소를 했어. 가장 비싼 집. 근데 이게 지금 요즘 핫하는 게, 외국인들이 오면은 여기 막 계속 막 들어가려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대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살 때 역세권, 뭐 품세권 뭐 이런 거잖아요. 대전에만 빵세권이라고 있잖아. 성심당 빵집 옆에 있는 건물들은 무조건 비싸요. 근데 제일 거시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심당 옆 바로 앞에 있는 호떡집 말고 그 뭐야, 떡볶이집이야. 그 집이 장사가 제일 잘 돼, 앞에 줄 서는 데가.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 근데 그 몇 개 있는 중에서도 잘 되는 집이 있고 덜 되는 집이 있어요. 지금 대원동 그쪽에는 이 빵 때문에 진짜지 여러 가지가 잘 돼요. 그게 우리 그 양충일 그도 그 저기 주차장을 그 집 줬더라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쓰도록 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다세권이 생겼다. 그래서 좋다. 다세권이. 다이소가 있으면은 옆에 건물들이 산다는 거야. 내가 부동산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 가면은
미장원을 뭐 10층짜리 다 미장원을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1층부터 막 꼭대기까지 다 미장원을 넣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된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 맞춰가지고 딱 들어가고 그러는데 맨 꼭대기층에다가 점집을 딱 준대. 공짜로. 근데 여성분들이 와 점을 많이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집에 가 점 보고 내 머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보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뭐야 우리도 저기 신세계 백화점 꼭대기에 스타벅스가 있다 그러는데 스타벅스가 신세계 옆에 있지. 꼭대기층에 있는 거요. 두 개, 맞아요. 둘 다. 그래요? 신세계 꼭대기에도 있고, 신세계 5층에 있고요. 네. 그 오나마 호텔인가요?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 38층에도 있고. 지금 그 롯데 서울에 있는 108층 그 꼭대기도로 이게 스타벅스가 있대. 근데 거기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비용을 다 주니까 꽤 비싸다 그러더라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전에 울진에 산불 났을 때 나이스에서 이렇게 행복 박사라 해가지고 생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울진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200가구를 전달해가지고 이제 뭐 방송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별거 아니다. 물론 사회공헌도 하지만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사회공헌이다. 이 얘기 있잖아. 누가 하나 그런 얘기 하는 거 나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공급 많이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많이 내요.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낸다고. 근데 내가 병원에 가는 걸 얼마 써요? 한 달에 그래 안 가잖아. 만원, 2만원도 안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저기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는 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그거 가는 거야. 이게 봉사활동과 똑같다는 개념이야. 내가 또 내야 될 돈을 미리 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건강보험 그거는 좋은 사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다. 일단 다이소로 가봐라. 모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걸 몰랐는데 장난감 세탁기가 조만한 게 있었다며요. 그게 불티나게 팔렸는데 상하이 가는 사람 보니까 가져가서 폭탄주 제조기를 만든다는 거야. 그다 놓고 손을 딱 돌리면 이게 폭탄주가 돼. 폭탄주 제조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렸다 그러더라고. 예, 소녀시대 뭐야 누가 걔가 이제 3,000원짜리 하트 귀걸이하고 목걸이 했는데 이게 뭐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볼이 빵빵한 친구들이라는 캐릭터 인형이야. 이게 한정품으로 만들었는데 반종이 되다 보니까 5배 옷돈 되고 그러댔대. 이런 캐릭터 상품을 이제 계속 만들려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상품 개발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그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고 이러는데 요즘은 뭐 식물 갖고 오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딱 안 하는 게 두 가지래.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음식? 조리해서 파는 거? 담배 술 안 판대. 담배 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안 팔아요. 알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술 사람 없어. 캐릭터 인기 상품 인기가 높았다. 1,000원짜리 화장품이 10대들한테는 이게 화장품 사기도 힘든데 1,000원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고객이 돼가지고 나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30대 되니까 다이소에 자동적으로 오도록 하는 거야. 어? 필요한 거 다 있어. 원하는 가게에 다 있어. 가소성 어디든지 다 있어. 집에 가까이 있도록 해주는 거죠. 국민의 생활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서부채 때 국민의 생활을 생각합니다. 이 부자님 내 입구에다 요거 써놨는 거 봤어요? 은퇴자에게 희망을 젊은이에게 바라기를 예? 요거 보고 내가 써놓은 거야.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일회용 우산인데 벚꽃 우산이야. 별거 없어. 벚꽃을 요걸 요렇게 쫙 했는데 그냥 봄에 이걸 딱 생각했는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렸는가 봐. 그러니 그런 상품 개발을 계속 하는. 핸드폰이 요렇게 옛날 오래돼서 그죠?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이게 핸드폰, 휴대폰 옛날에 강의할 때 썼는데 이게 왜 이런지 알아요? 왜 핸드폰이래요? 길어졌어. 길쭉해져. 화면도 커졌어. 주머니? 예? 주머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야. 네, TV 대신 이거 쓰니까. 네? 컴퓨터 큰 걸로다가 쓰는 거를 휴대폰으로 하니까. 약간 애들이 요거 비슷한데 우리는 많이 안 썼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두올로 써요. 화면을 아래 위로 쓴다고. 두 개를 잘라가 쓴다고. 애들이 젊은 애들이 위에는 유튜브 보고 밑에는 이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웬일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응? 이것도 내가 많이 인용을 했던 건데 이 하루왕을 만들려면요 10만 번 정도 쳐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10만 번 정을 치면은 이렇게 예쁜 그 하루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책 얘기는 거의 다 보긴 했어요. 우리가 워크숍에 온 것도 뭔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넓혀보고자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 옛날에 뭐 이건희가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야 세상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 가운데 이런 데들 민감하게 자기가 좀 반응을 해야 돼. 자기가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책을 보고 뭐 이런 거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해야 되고 계속 뭐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계획하고 자기가 좀 배워야 된다는 근데 올가미를 채워라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내한테는 되게 많아. 내가 뭐 별거 아닌데 또 경제신문에다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2개씩 올린다라고 했는데 올감이거든. 안 올리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요, 그게 책이 한 권이 된다고. 그게 뭐 남아있더라고. 올감을 딱 채워놓으면, 그게 똑같아요. 직장 생활 안 하면 집에 있으면 그냥 나태해지는데, 내가 나가야 되나 하니까 나가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기득권을 버려야 되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 안 했는데, 생각을 조금 엉뚱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하는데, 지금 코레일에 그 비서실장하고 있는 김병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기직인데 비서실장에 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가 같이 근무해보면 내한테 뭔가 자료를 가져오는 거 보면 엉뚱한 걸 가져와. 결국은 지금 비서실장 가야 되는 다른 본부장을 할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 내가 그 자격증, 그거 자꾸 물어. 이 기능사 따면 뭐 좋습니까? 묻는 거야, 내한테. 내가 답답하더라고. 따보니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요. 삶의 활기를 느껴요. 별거 아닌데, 내가 스스로 좋아진다니까? 내가 근데 그 박찬욱 씨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요, 기능사 따고, 뭐, 얼굴색이 확 달라지더라고. 결국은 뭐, 안 좋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뭐 보면은 좋은 자리 아니고 나쁜 자리 가는데 막 사람들이 씩씩거리는데 내가 볼 땐 나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반응을 느끼고 이제 배우고 이러더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꾸로 행동하는 거, 이게
변화하는데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생각을 바꿔야 이래요. 나눠야 돼. 뭔가 있으면 나누기 해봐야 돼. 아니면 합쳐봐야 돼. 그 다음 뒤집어 보는 거야. 그 다음 옆에서 보는 거야. 밑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래 보면은 다르게 보이거든. 안 되면 색을 입혀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자리로 옮겨보는 거야. 이쪽으로. 속에 들어가 보고. 사람을 사물로. 사물을 사람으로. 아니면 이제 내가 사장이면 고객이 돼. 고객이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남한테 많이 배워야 돼.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보면은 남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거든요. 이제 얘네들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세범하고 이제 철도점을 이제 랭크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 좀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이번에 하면서 가방을 줬는데 큰 가방을 이게 좀 내가 볼 때 상당히 히트를 친 것 같아. 이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걸 개발해야 되겠다. 작년에 가방을 안 줬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이런 걱정을 자기 뭐 가져왔는데 이 가방을 줬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홈페이지를 내가 바꾸고 싶었는데 홈페이지하고 그 안에 인간 교재를 올렸는데 이 앞에 있던 진이가 그걸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물건이 팔리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나름대로 이제 보완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 전혀 없을 걸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이런 생각을 늦게 한 거야. 여기 작년까지요 우체국 택배를 해가지고 하면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붙이고 오와 했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재산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린 거야. 그리고 그거 하면 4천 얼마에. 그 나한테 아이고 야 바꿔봐라. 처음에 롯데 택배에다가 했더니 이놈들이 물건이 없다고 와가지고 2달인가 하고 그만둬 버리더라고. 그 다른 데 찾아보라 했더니 그거 이제 술 처장이 쳐다가 그게 한진으로 했는데 이거 이제 하니까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절약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 있을 때는 정남철씨는 이제 그 윤동열 부회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로 나는 이제 공단에 2년 파견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보석주도 개통 전에. 그래서 공단 사람들을 대부분 알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인맥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딱 나오고 나니까 딱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요 이 기득권 세력이 세요. 공단에 가면 안 맥혀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근데 그 역할을 우리 김상무님이 또 좀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게 나는 희망을 보는 거야. 이런 것도 참 괜찮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실기 이런 이제 내가 보면 뭐 공짜도 주고 재료도 뭐 원가를 거의 주고 이러는데 사실 내가 재료 해가지고 돈 남는 건 없어. 왜냐면 사다 보면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냥 나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뭐다 일일이 다질 필요 없는데 자기는 알아주기도 하는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식당 하는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없을 때 굳이 계산을 따지라 생각 안 하는데 그 서빙하는 아줌마가 빙땅을 좀 치고도 관계없대. 그냥 무시해버렸네. 새로 만약에 가버리고 새로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몇 푼 그냥 주머니 넣어도
모른 척하고 한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편하다고 그런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고 이런 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유튜브, 카페, 밴드, 홈페이지, 뭐 컬럼도 쓰고 책도 내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집사람 보니까 책 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다 역할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사람 변화라고 전화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뭐 어찌 알고 연락 와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홍보가 돼서 되는 거지 뭐 한 가지가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이 전방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기 연습장도 개방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또 적극적으로 와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다들 조금씩 이제 뭐 회사 돌아가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돼. 8명, 7명인가요? 그랬는데, 전철은 뭐 저랑 이제 우희석 씨랑 또 저기 동해가 있는 송일홍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는 우리 전문가이다. 특히 철도에 이제 또 김정수 씨는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신호에 또 박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한 이제 일만 따면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또 내한테 지금 뭐 취업해달라고 요청 온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활용하게 되면은 되니까 일이 이제 어느 정도만 있게 된다면은 뭐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력 확보라든가 또는 홍보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자를 또 양성해가지고 이번에 뭐 한 내가 볼 때는 80, 한 5명 이상은 들어올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야. 난 그래서 유지보수를 좀 달라 그러는데 유지보수 하면은 우리 이번에 기능사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 마지막 끼가 영상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거는 얘기를 했고 또 국가사업에서 뭐 느낀 거나 배운 거나 하시고 칭찬 한마디씩 하시고요. 그래 이제 공단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 텀이 한 3, 4년 후로는 뭐랄까 삶이 직장생활을 한다 해도 그냥 전혀 차원이 다른 1차원적인 삶의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먹고 살도 어딨어 뭐. 최근에 막바지에는 이제 저기 뭐지 투명인간 취급받고 한 8개월을 지내다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길이 멀어도 오는 길이 멀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와서 일하고 하고 웃고 그냥 한 끼 밥 먹고 또 뭐 할 일도 할 줄도 모르지만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지만 뭔가 나를 뭔가 이렇게 귀히 여기면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와닿아가지고 늘 고민을 하기를 내가 무슨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혼자서 우리 입찰도 좀 따야 되는데 막 그런 그냥 문 닫고 칵 닫고 나오는 전혀 회사라든지 이런데 물론 가끔 안전을 위해서는 옛날에 강미단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회사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면 낫겠지 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이런 워크숍을 한다는
동기부여를 할 때 너무 신난다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보지는 않고 60평생을 살아왔지만 특히 이런 거는 처음 해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늦음하게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가정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나름대로 감사하고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또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이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무님, 우리 박사님 전무님 등등 나름대로는 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인간적이고 그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대하에 대한 그런 작은 고민도 하고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해.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를 사실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이소에 가서 뭐 살라고 했을 때 속으로 뭐 싼 게 비지떡인데 몸에 안 좋을 텐데 금방 망가질 텐데 그 제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다이소에서 사서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은 쓰지도 않고 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이소가 이제 열풍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사장님 인터뷰를 보고 일본 기업이 아닌 걸 알고 그 제품의 가치나 품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그 이제 프레임이 깨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이소를 조금씩 가긴 하는데 공부방을 오픈하면서 한번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많이 사면서 느꼈죠. 제가 써보니까 그냥 일반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던 물건이랑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내 기준에 갇혀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깨고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기준에 너무 갇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제 워크숍 때도 저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데 가도 나는 안 해.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너네만 해.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래프팅을 한다고 해서 또 워크숍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는 그런 걸 거절을 하지만 워크숍 때는 같이 하는 거니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탈 때도 저는 조금 더 와일드하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똑같구나. 내가 내 기준에 갇혀서 안 하고 못 하고 싫어했던 거를 한번 도전해 보니까 너무 재밌고 다시 한번 오고 싶고 다음에는 정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장마 때 술 못 마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내 프레임에 갇혀서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그게 깨질 수 있구나.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 시부도 아닌데 남편 덕에 생전 안 해본 리프팅인가 뭔 것도 해보고 좀 여기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좋은 추억 이번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야 우리 남편이 좀 더 몸이 좀 덜 힘들었으면 해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와 더불어서 저도 지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남편이 조언한 대로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을 내가 마련해서 어떤 회사에 접을 두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접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감을 지우지 않게 됐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한 개인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내가 어떤 그 세범이란 회사에 접을 두고 있으니까 세범이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서 그 전무님이 이렇게
기록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입찰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그럴 때 대단하다라는 전무님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우리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좀 열기 빛을 발해가지고 운도 좀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그 사업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되게 커요. 그 새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님 됐어. 전문가. 저는 철도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뭐 신호 분야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래죠. 그 목표하는 그 방향인지 몰랐어요. 그래 여기서 다른 분야 계시는 분들이 뭐 해보겠다고 이제 그래 와서 이제 공부하고 뭐 연습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을 너무 바르지 않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워크숍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째 지나잖아요. 그래 이제 장모님이 워크숍에서 이제 그 보관하시던 그 음식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서 이제 셰프 요리 다 혼자 하시고 그래 이제 그래서 그래 이제 돈만 주로 받고 살았구나. 내가 뭘 좀 준 거는 별로 없구나. 여기서도 돈만 받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라든지 또 회사에 좀 드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땅한 그 방법 아직 이제 특별한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내가 뭐라도 어떻게 좀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는 그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또 신호 분야 뭐 전체 분야 이제 철도를 조금 더 책을 봐서 만들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면서 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디인가 뭔가 보탬이 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뭐 요걸로 해서 한번 또 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회사와 사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정구 회장의 이 생각들이 참 너무 건전하고 좋아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읽었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 주는 것이 그게 남을 도운 일이거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내놓고 자기가 혼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네. 동의보관팀들한테 좀 보고 네네네.